북송의 학자였었던 소식을 비롯해서 소식, 11세기 문인들은 회화를 문학적 틀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회화와 문학 비슷해. 문학에서 강건함과 절박함을 추구했던 그들의 경향은 회화에도 이루어졌다. 전문 화가가 아니었던 그들은 숙련된 기법을 요구하는 채색화나 대형화보다 그리기 쉽고 추상성을 내포하고 있는 소형의 수묵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정신세계를 표출하고자 하는 회화 이념. 내가 봤을 때 말이요. 그림은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거야. 정신세계 표현하는 건 글 아니야? 시지. 오! 나는 시랑 그림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해. 소식은 시나 서보다 회화를 낮게 보는 당대의 경향을 비판하며 회화는 시와 동등한 예술이라고 주장을 했다. 시가 특정 주제에 제한돼서 진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야, 시는 요것만 얘기해야지 라고 해놓은 것처럼, 그림을 대상을 닮은 것으로 논의한다라고 하면, 그림은 세상에 있는 그림 중에 대상을 똑같이 그린 그림만 같이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사의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성대모사 할 때의 그 사예요. 복사할 때 뜻을 나타내는 그림, 대상의 외형을 담게 그리는, 즉 형사가 아니라 작가의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신사를 중시하는 그림이다. 그러면 요거 둘이 같은 거고 얘네 둘이 다른 거지. 이렇게. 소식은 그림의 형사에 얽매이면, 그대로 그리려고 하면 진정한 뜻을 드러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사물의 본질인 상리와 사물의 형상인 상형 중 상형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가 있지만, 우리 이 겉모습만 보면 겉모습이 달라졌네는 알 수 있지만 겉모양은 그대로인데 애가 흑화돼서 속으로 막 썩은 생각하고 있어. 그건 눈에 안 띄어. 상리가 잘못됐을 때에는 그림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알아보기 어렵고, 상형을 잃는 것은 부분을 잃는 거지만 상리가 잘못되면 작품 전체를 버리게 된다라고 보았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소식한테 있어서의 상리는 작품 전체야. 이렇게. 하지만 알아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상리는 알아보긴 힘들지만 작품의 전체. 이에 따라 대나무를 그릴 때도 대나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본질이니까 대나무를 그릴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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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파리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대나무는 이어져 있는데 너 왜 끊어서 그렸어? 안 돼. 그래서 대나무를 일단 쭉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끊어진 대나무를 그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 이처럼 소식은 정리해 줄 건가 보네요. 예술가란 자연의 법칙에 내재한 철학을 그려야 한다. 자연의 법칙에 내재한 철학, 다른 말로 이해하면 이게 뭐겠어요? 상리지, 상리. 형사, 외형에 구속되는 폐단을 지적했다. 꼭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 물론 비슷하게는 그려야지. 소식의 영향을 받은 진욱은 군자와 소인의 모습은 같지만 마음은 다르듯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형은 같지만
마음, 상리는 다르듯 그림에서 형상은 유사해 보여도 상형 옆에다가 또 형상은 유사해 보여도 마음은 다르다. 상리 옆에다가 마음 이렇게 해도 되겠지. 개인의 정신과 사상적 기질을 담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 즉, 뭐를 그려야 한다? 사의화를 그려야 한다. 땡땡 사의화. 이러한 이론이 널리 퍼지면서 외양을 잘 묘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의 그림을 사의화라고 주장하는 문제. 야, 네 그림 진짜 개판이네. 야, 이 뭐냐 이거. 서당 다니는 애도 그리겠다. 이건 사의화요. 하지만 작가의 철학적 기반과 정신적 수양을 바탕으로 의를 중시한 그림, 이러한 예술관, 과연 올바른 미술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었지만 의의도 있습니다. 뒤에 문제 1번. 가는 나와 달리 신사와 형사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고 아니요. 대조되는 회화관 아니요. 1번 탈락. 가는 나와 달리 형사를 신사보다 중시한 학자? 그럴 리가요. 소식은 형사보다 신사를 중시 여겼는데요. 그의 영향을 받은 인물 진욱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틀린 얘기. 가는 신사 또는 형사를 구현하고자 한 특정 화풍의 한계점, 이게 한계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건 잘못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고, 게다가 소식은 신사 또는 형사를 구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신사를 구현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5번 탈락. 정답은 어쨌든 3, 4 둘 중에 하나 있겠다. 앞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나 보러 갑시다.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사물의 형태보다 정신에 치중하여 그리는 화풍이 유행하면서 조선 후기에서도 정신을 중시 여기면서 신사를 중시하는 전신론에 따라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 연암 박지원은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눈과 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다. 눈과 귀로 외계의 현상을 볼 경우 감각을 기울여 판단이 그르쳐진다. 대상의 외형적인 형태와 유사하게 그리는 것보다 끊어 작가의 내면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강물과 파도나 나무의 가지를 생략하더라도 뜻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똑같이 안 그려도 뜻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 저 눈을 맞으면서도 변함없는 푸른 소나무, 대나무를 그리기 위해선 내 눈앞에 있는 대나무, 소나무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돼. 지금 내 눈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소나무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나무 그려 넣어도 돼. 이거예요. 하지만 그림에서 대상의 형체를 소홀하게 다뤄져 그림이 실제 형태와 어긋나는 세태를 비판하는 학자도 있었다. 에이, 지원이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그림을 그리는데 겉모양 같지 않게 해도 되고 시를 짓는데 앞에 보이는 경치를 읊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현실에 있는 걸 왜곡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표현하면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인가? 당연히 이치에 맞지 않지 라고 하면서 이익은 어떤 그림이 가치 있는 그림? 대상을 담게 그리는 형사의 중요성. 뜻을 드러낼래도 임마 똑같이 그리고 드러내. 그의 이러한 회화관은 그의 학풍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평소에 책 읽을 때 정확한 고증을 중시하는 아저씨였어.
책 읽을 때마다 이거 사실이야? 확실해? 진짜야? 믿을 만한가? 평소에 책 볼 때도 그렇게 본 아저씨니까 그림도 이거 똑같아? 이 아저씨인 거지. 그러한 학풍은 사실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는 회화론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서양화를 감상했는데 진짜 완전 극 리얼한 사실주의 그림들 있잖아. 어마어마한 거야. 우와. 서양화의 정교함에 감탄하면서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 깨달았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가식 없이 묘사하는 그림이 최고야.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공제의 윤두서 아저씨, 자화상 그린 아저씨 있죠? 뒤에 우리나라 자화상 하면은 그냥 떠오르는 아저씨, 이 아저씨밖에 없어. 대상의 외면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석, 사실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 박지원 대 이익 윤두서에서 아직은 1대2네. 사실성이 바탕이 되어야 그림을 그고자 하는 정신성도 추구한다고 보았다. 아, 이익하고는 조금 달라. 사실성 자체가 중요해. 사실성 중요하지. 그걸 바탕으로 정신을 추구할 수 있어. 수학, 천문학 등 서학의 연구를 통해 세계, 사물, 인간을 새롭게 인식해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지. 그의 개념과 방법론은 시각적 사실성을 강조하는 회화를 제작하는 데 적용했어. 자화상을 그릴 때에도 유사하게 그리려고 했고, 자화상 속 인물은 흡사하고 생동감을 주지. 인간뿐만이 아니라 사물을 그릴 때도, 정물화 그릴 때도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어. 당대 조선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건 서양 회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무슨 초충도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사실적이지는 않아. 이렇게. 그러나 이익과 윤두서가 그림을 통해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신사를 부정한 건 아니다. 다만 이익과 윤두서 씨 형사를 중요하게 여기긴 했지만 형이 결여되면 신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성이 확보된 그림을 중요한 거지 정신은 안 중요해는 아니야. 정신 중요해. 근데 그 정신을 드러내려면 모양, 형사 중요해. 사실성을 강조한 그들의 회화는 관념에 치중한 그림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야, 요즘 너무 뜻만 강조한 그림이 활개치고 있더라. 이러한 느낌. 적당히 해야 되겠지? 느낌. 나머지 문제 푸시는데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가와 달리 신사와 형사의 개념 발전 그런 거 없어. 탈락. 4번 정답. 나는 가와 달리 신사와 형사에 관한 학자들 3명의 말을 인용하면서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잘했어. 물론 학자들 간에 공통점도 있어요. 다음 2번 문제 OX 문제죠. 소식은 당대의 경향과 달리 그렇지. 아니야. 보면서 해야 되나? 소식이 친구 같은데? 소식이 이야기합니다. 회화는 시와 동등하다고. 2의 1번 오케이. 3번 소식은 여러 색깔을 사용하는 것보다 소형의 수묵화를 선호했습니다. 괜찮아. 11세기 문인들이 추구했던 문학적 경향인 강건함과 질박함은 회화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회화를 문학의 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강건한 질박함을 추구했던 경향이 회화에도 이어졌어요. 3번 오케이. 4번 이익의 회화로는 내려와야지. 이익의 회화로는 정확한 고증을 중시한 그의 학본. 평소에 책 읽을 때 엄청 꼬장꼬장하게 읽어서 정확한 고증을 출시한 학풍이 있었는데 그것이 회화론으로 이어졌습니다. 4번 오케이.
정답은 5번인데 왜 틀려?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전신론에 따라서 전신론 얘기 어디에서 나왔더라? 처음에 나왔었는데 여기 있다. 전신론에 따라서 내용이나 정신보다 형태를 중시한다? 거짓말. 형태보다 내용이나 정신에 주목하는 신사에 중시합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5번 틀리고 간단하게 어떻게만 고쳐놓으면 돼? 이렇게만 고쳐놓으면 되지. 누구? 여기를 순서를 바꾸면 되고 얘가 더 중요.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5번 틀린 얘기지. 윤두서의 자화상은 시각적 사실성을 중시했습니다. 엄격한 좌우대칭 비례를 통해 실제 대상과 유사한 형태, 새로운 전범, 모범을 모색했다. 채과도 오 진짜 같아. 윤두서가 그린 정물화, 사물을 그렸다라는 거지. 수박과 가지를 그리면서 유화를 그릴 때처럼 물기가 많은 먹을 칠해서 오목한 부분, 볼록한 부분 표현했고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사실적. 이를 통해 빛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원근 시점을 해서 에이 벌써 여기 있네. 대상을 실물과 유사하게 묘사했습니다. 1번 자화상과 같은 인물을 통해 모색한 새로운 전법은 형이 결여되어도 그럴 리가. 이거 완전 형 그 자체인데 탈락. 형이 결여되지 않았어. 게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이과 윤두서는 형을 의 뜻을 무시한 게 아니라 어쩌고 했었어. 자화상으로 좌우대칭과 비례를 고려했다. 사실적으로 서학의 영향을 받았어. 세계와 인간을 그대로 그릴 거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었다. 오, 2번 너무 좋네. 정답. 먹을 통해 오목한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을 표현했다.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던 회화 방식 아니 서양식이라니까요. 3번 탈락. 채과도에서 원근 시점을 활용했다. 그림을 통해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걸 거부하고 아니야. 형태를 통해 뜻을 드러내려고 했어. 4번 탈락. 자화상과 채가도 모두 실제로 유사하게 그렸다. 형상보다 본질을 드러낸다. 아니야. 사물의 형상을 통해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 거다. 2번 탈락. 정답 5번 탈락. 정답 2번. 다음 4번 조금만 더 쉽네. 요즘 사람들은 덜어는 쓸쓸하게 붓 몇 개 그려놓고 스스로 간결하다고 자랑. 지붕을 겹치게 번다하게 그려내고도 뜻을 드러냈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야시 뻔뻔하게 형사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옛사람이 리를 형보다 중시하는 게 형 없이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닌데, 그치? 형 없이 의를 드러낼 수 없는데, 얘네들은 너무 형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것들 적당히 하지. 옛사람과 소식은 그림에서 형사보다 신사를 중시했겠군. 그렇지. 뜻을 중시한 거는 맞아. 이익은 이런 그림 보면 너무 꼴배기 싫었을걸? 가식 없이 묘사한 것이다. 더럽게 못 그린 거다. 그따위 그림으로는 뜻도 못 드러낸다. 그러니까 2번 틀리지. 요즘 사람들은 그림이 대상과의 유사성을 갖추어야 정신세계가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지들 맘대로 그렸지. A는 옛사람이 상리를 상형보다 중시했지만 그래 네가 하는 말 다 믿는다 쳐. 상형 없이 상리 구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막 그리면은 안 돼. 이거지. 지붕을 겹치게 번다하게 그렸다. 형사를 갖추지 못했다.
정신과 사상의 기질을 드러내기 힘들다. 나쁘지 않죠. 왜? 형사 없이 의의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은 해야지만 이거죠. 5번의 단어 뜻 잘못된 건 1번. 왜냐? 기억에 있는 밑줄은 내포하다고요. 내포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어떠한 성질이나 뜻을 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지. 품고 있는 거랑 뜻을 펼치는 거는 좀 다르지. 그래서 정답 틀린 건 1번. 일단 정치.